이렇게. 아까 좌극한 우극한 얘기하면서 잠깐 그런 얘기 있었어. 극한값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 극한값이 있다란 말이 존재한단 말이지. 그 다음에 극한값이 없다 그러면 부존재겠지? 존재란 말은 알지, 그지? 요즘 애들은 가끔 뭐 터무니없는 곳에서 막 단어를 몰라가지고 존재는 알잖아. 존재는 알지. 뭐 이 정도는 알겠지. 자, 그래서 극한값이 있다 없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아까 그냥 뭐 지나가듯이 얘기했었는데 아까 우리가 배웠던 건 뭐냐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르면 극한값이 없다라는 걸 배웠잖아, 그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겠네, 그지?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말을 할 때에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걸 전제로 놓고 들어가거든. 당연한 얘기지. 그래서 극한값이 있다라는 표현을 문제에서 쓰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극한값이 있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는 거거든. 그렇잖아. 다르면 없어. 같으면 있겠지. 근데 극한값이 있다는 표현이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수렴한다는 뜻도 있어. 수렴하지 않으면 극한값이 없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얼른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울 텐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제곱분의 1을 한번 생각해 볼게. x제곱분의 1 그래프 우리 지난 시간에 열심히 그렸었잖아. x제곱분의 1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생각하니? 이렇게 생겼잖아. 자, 그러면 여기 0에서 우리가 좌극한을 물어보고 우극한을 한번 물어볼게. x가 0 플러스로 갈 때 x제곱분의 1은 얼마? 뭐라고? 얼마? 어디로 가? 이거 그래프 어디로 가니? x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래프 타고 어디로 가니 이거? 양의원대로 가지. 양의원대로 가지. 자, 리미트 x가 0 마이너스로 갈 때 x제곱분의 1 얼마지? 그치, 얘도 양의 무한대로 가지?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네? 그러니까 극한값이 존재하겠네? 그럼 극한값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무한대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극한값을 물어봤을 때 무한대라고 대답하는 건 모순이거든. 이미 모순이거든, 그지? 그러니까 이런 예가 존재해. 이럴 수도 있어. 이거 그냥 우리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존재한다더라. 여기까지만 알면 이런 거 봤을 때 뭐야? 얘랑 같네? 극한값 존재하네? 그렇게 하고 틀려. 그렇게 돼. 그래서 그런 거 조심해야 되거든. 그래서 극한값이 있기 위한 조건이 두 가지인 거야. 첫 번째,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 수렴해야 돼. 이렇게 발산하면 안 돼. 왜? 발산하면 극한값이 없거든. 값을 말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결론을 향해 치닫고 있는 건 맞아.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지. 근데 극한값은 없잖아. 목적지를 특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잖아, 우리가. 얼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말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런 거 이 단어를 할 때마다 뭐 자꾸 일론 머스크 얘기를 해서 좀 그렇긴 한데 일론 머스크가 재산이 지금 250조 가까이 되는 거야. 2023년 현재. 근데 이 사람이 역대 최초로 100조를 넘은 사람이 아마 뭐 빌 게이츠나 뭐 그런 사람이겠지. 아니면 뭐 중국에 누구더라? 하여튼 뭐 그런 아저씨 그럴 텐데 그냥 안정적으로 200조를 넘었던 사람이 있긴 있었거든. 2020년쯤에도 베이조스라고. 저기 뭐야, 아마존 회장? 아마존 회장 빡빡이니? 나 빡빡인 줄 몰랐어. 빡빡이구나. 위대한 빡빡이지 그러면. 200조를 넘고 그때만 해도 일론 머스크는 뭐 50조에서 70조 사이로 왔다 갔다 하고 그랬었는데 쭉 올라갔지. 이 사람은 과연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 화성으로 발사. 뭐 그건 모르겠고 뭐 어떤 신문에서 이 사람 재산이 1000조까지 갈 수도 있다.
천조까지 갈 수도 있다. 지금보다 5배 뛸 수도 있다. 지금이라도 테슬라 들어가야 되니? 테슬라 주식을 빨리 사야지. 아니, 그냥 가끔씩 이렇게 이런 얘기 나오면 뭐 나야 그랬다 치는데 일론 머스크가 어디까지 갈까? 그런 게 궁금하지. 만약에 일론 머스크가 300조를 넘으면 최초로 300조 넘는 거거든? 인류 역사상. 그러니까 한번 지켜보자. 300조를 넘는지 안 넘는지. 넘으면 또 400조를 지켜봐야지. 그치? 그래서 너희들 또 열심히 해서 나중에 돈 열심히 벌어, 알았지? 내가 늘 하는 얘기지만 너희들이 다 한강 보이는 고층 아파트에서 이렇게 와인 한 잔 마시면서 이렇게 밤에 잠이 들면 좋겠어. 이렇게. 자, 뭐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건 뜻이 뭐라고? 두 가지가 있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갖고 수렴을 해야 돼. 이 두 가지가 있어, 그제? 그래서 어디 문제에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표현을 쓰면 저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002, 027이 극한값과 함수값의 비교 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그냥 읽어보면 알 수 있는 거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극한값이랑 뭐 함수값이라는 게 서로 따로따로 돌거든, 개념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거기 첫 번째 그래프가 이런 게 있지. 거기 그래프에서 보면 뭐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볼게. 여기가 알파라고 돼 있네. 알파야. 여기 알파야, 여기는. 자, 그러면 여기 fa는 얼마니? 함수값은 얼마야? x가 a일 때 함수값? 없지? 없어. 여기 없잖아. 비어있잖아, 그지? 없다야, 없다. 근데 극한값은 있을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는? 극한값은 있니? 극한값은 있어, 그지? 극한값은 있는 거야, 이거는. 왜? 왼쪽에서 가도 알파, 오른쪽으로 가도 알파. 있지? 알파지. 비어있는데 어떡합니까? 극한값이라는 건 뭐 저번에도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x가 a에 다가간다는 거는 반대로 얘기하면 절대로 x는 a에 도착을 안 하거든. a 근처에 있거든. 그러니까 a는 비어있는데 어차피 x가 a로 안 가. a 옆에 있어. 여기도 옆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알파인 거야. 알파가 돼. 비어있든 말든 사실 상관이 없어, 극한값은. 그지?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함수값은 없는데 극한값은 있는 케이스가 되는 거겠지. 그 다음에 거기 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이제 여기는 뭐 좋은 그림이지. 이런 거는 좋은 그림이지. 이거 뭐야? FA도, 그러니까 함수값도 알파고 극한값도 알파인 케이스지. 이런 거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속이라고 해. 왜냐면 그래프가 안 끊어지잖아. 여기서 쭉 이어지지. 그래프 타고 갈 수 있지. 근데 이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나는 가끔 이제 그런 상상을 하거든. 이거 그래프를 타고 우리가 간다고 해봐. 여기서 여기로 달달달달 가다 보면 어떻게 될 거 아니? 그래서 여기 떨어져 죽지 않을까? 그런 상상이 안 드니? 너희는 그래프를 타고 간다는 표현을 들으면? 아니, 나는 그러니까 그런 상상을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래프를 타고 가. 근데 약간 그래프를 타고 간다는 걸 어떤 느낌으로 생각하냐면 뭐라 그러지? 청량열차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지? 롤러코스터. 맞아. 롤러코스터를 타고 가는 걸로 생각하는데, 롤러코스터 보면 이렇게 롤러코스터 이렇게 돼 있진 않겠지. 근데 나무판이 이렇게 쫙 깔려 있고 이걸 타고 가는 거라고 생각해 볼게. 뭐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근데 내가 여기서 외발 자전거 같은 걸 타고 가는 거야. 근데 뭐 첨단 기술로 인해서 균형은 잡아줘. 첨단 기술인데 왜 외발 자전거일까요? 더 첨단 같지 않니? 긴 기차 타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더 간지나잖아. 더 어렵잖아. 근데 이런 거는 이런 느낌이지. 여기 보면 이런 게 하나 딱 빠져 있는 거야. 그래서 가다가 하고 떨어져 죽는 느낌. 이런 거 보고 여기 비어 있는 거 보면 이런 생각 안 드니? 가다가 여기 레일이 하나 비어 있는 거야. 그래서 떨어져 죽는 거 이렇게. 근데 이제 첨단 기술이니까 떨어지다가 이렇게 딱 다시 떠오르겠지. 이렇게 부흥 하고 떠오르겠지.
첨단 기술이니까. 죽진 않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떨어져 죽어. 근데 여기는 아무 문제 없이 쭉 갈 수 있잖아. 그치? 좋지? 이런 데는. 그러니까 저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보기에 아름다운 곳들은 이런 특징들이 있어.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고 심지어 또 그 둘이 같아. 그래야 저렇게 아름답게 이어지는 특징이 생기거든. 자, 그러면 거기 또 옆에 있는 거 세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세 번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 보니까 A일 때 여기가 비어있고 여기 돼 있지. 자, 여기서 여기까지 롤러코스터 타고 가면 사람이 죽을 것 같니 살 것 같니? 그래프를 타고 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죽겠지. 그러니까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자. 일단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여기를 뭐 베타라고 해볼게. 자, 그러면 FA는 얼마가 되니? FA 베타지. 그러니까 함수값이 있고 극한값은 얼마일까? 알파. 알파지? 근데 쌤 저거 응. 점프를 많이 했어요. 응? 점프한다고? 이렇게 가는 거. 저걸 야, 너 롤러코스터가 점프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그러네. 첨단 기술이 아직 균형까지밖에 못 잡아. 점프는 못해. 그래요? 저기 점프까지 하면 야, 뭘 하면 롤러코스터를 하냐. 그냥 날아다니지 처음부터. 재밌잖아요. 그지? 그래서 이런 거는 함수값도 있고 극한값도 있긴 있는데 둘이 서로 다르지. 함수값이랑 극한값이 서로 다르잖아?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야. 이런 그래프들은 우리한테 긴장감을 조성해. 긴장해야 돼, 이런 거 보면. 여기서 뭔가 내는 거거든. 저러려고 그러니까 뭔가 문제를 내려고 이렇게 이상하게 만드는 거니까, 그지? 그래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라는 게 서로 별로 관련이 없어. 각자 존재하는 거야. 각자의 논리로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혼동하면 안 돼. 그지? 자, 그러면 이제 넘어가서 일단 거기 예제 첫 번째 거 한번 볼게. 첫 번째 거. 저기 30페이지 첫 번째 거 볼게. 민수야. 잤어? 깊은 생각에 빠졌어? 그렇구나. 그럴 수 있지. 아니,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래. x가 1보다 작을 때. 자, 그러면 이거 그래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사실 이런 거 문제 풀 때 안 그리고 풀 수도 있긴 하지만 이제 너희들이 초심자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릴 생각을 해볼게. 자, 얘는 좀 정리해보면 표준형으로 정리하면 뭐 이런 거 아닐까? x-1의 제곱 마이너스 2.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니? x는 1을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는데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1의 제곱 마이너스 2니까 1, 마이너스 2가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 색칠이 되고 이렇게 생기지 않았을까? 그래프 이렇게 되는 거 맞니? 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데 마이너스 x 플러스 k는 이걸 k가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릴 수는 없거든. 그릴 수는 없는데 확실한 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대충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뭐 대충 이런 느낌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고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막 내키는 대로 그리고 있는데 뭐 이런 것 중에 하나겠지. 뭐 어디에 있는 k가 얼마인지는 알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것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고 있니? 리미트 x는 1로 갈 때 fx가 존재하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면 좋겠대. 이게 존재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지? 이게 존재하는데 어떤 조건을 갖춰야 돼? 수령, 자극한, 같아. 그치, 수렴하고 자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수렴은 당연히 될 것 같아. 왜냐면 얘도 그렇고 이게 목적지가 확실하긴 하거든. 이게 얼마인 줄 몰라서 그렇지 날아가는 건 아니잖아. 이 빨간색 직선이 x가 1로 갈 때 갑자기 무한대로 튀거나 무한대로 꼬라박는 건 아니거든. 목적지가 얼마인 줄을 몰라서 그렇지 목적지가 확실히 있는 직선이잖아. 그치? 이 함수도 뭐 마찬가지지. 이거 마이너스 2로 가는 거 맞잖아. 우극한이. 그치? 그래서 수렴인 건 걱정할 필요가 없고 당연히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지. 근데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가 만나야 되겠지 이렇게. 이래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는 거 아니야? 그렇잖아. 이래야 되잖아. 이래야 좌극한도 여기고 우극한도 여기라서 같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문제가 풀리는 거겠지? 그래서 얘네 둘이 서로 연결이 돼야 저렇게 연결되는 느낌이 돼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지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그래프가 이렇게 만나야 된다는 거를 식으로 써보면 이래. 식으로 쓰면 왼쪽에서 왔을 때 fx랑 오른쪽으로 왔을 때 fx가 같아야 돼. 그렇잖아. 그래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은 거잖아. 근데 x가 1-1일 때에는 x가 1보다 작은 거 아니야? 1-는 1보다 작은 수잖아. 1보다 작을 때에는 fx가 얘가 적용이 되거든? 이게?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 자리에다가 이걸 써야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k를 써야 돼.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직선의 식이 적용이 되니까. 그 다음에 x가 1 플러스일 때에는 1 플러스라는 말 자체가 1보다는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위에 게 적용이 돼서 뭐 이게 이렇게 가겠지. 자, 근데 이 둘 다 뭐 그냥 어차피 대입하면 되는 거거든. x가 1-라고 해도 1-라는 게 1의 왼쪽에서 접근한다는 뜻인 거지. 어찌됐든 얘도 최종적인 목적지는 1이거든.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1 플러스 k가 되는 거고 좌변은 우변에 있는 이것도 x가 1 플러스로 간다는 게 뭐 심오한 건 아니야. 1의 오른쪽에서 접근한다는 거지. 얘 역시 최종적인 x의 목적지는 1이기 때문에 x에다 2를 대입할 수 있거든. 그래서 1-2-1이겠지. 그래서 k는 넘기면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가 마이너스 2인데 넘어가니까. 이거를 만약에 서술형이라 생각하고 답을 쓰면 이렇게 써야 돼. 서술형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보통 어떻게 풀겠니? 보통은 그냥 수능 준비하거나 객관식밖에 안 나온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풀겠니? 그냥 풀겠지. 뭐냐면 이거 왼쪽 오른쪽이 여기랑 여기랑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려면. 그럼 그냥 여기다 1 대입한 거랑 여기다 1 대입한 게 같다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그냥 딱 보자마자 어차피 x가 1일 때 만나야 되는 거 아니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으려면. 그러니까 위에다 1 대입한 거랑 아래다 1 대입한 게 같다. 그래서 그냥 바로 이렇게 쓰겠지. 1-2-1이랑 마이너스 1 더하기 k가 같다. 그럼 k는 마이너스 1. 실제로 문제 풀 때는 한 줄짜리지. 두 줄인가? 어찌됐든. 근데 이제 내신이기 때문에 서술형도 나올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해서부터 시작해서 여기는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는 1 플러스니까 얘에다 대입해서 각자 계산해서 결론을 구하는 건데 이제 이건 서술형 대비용인 거고 실제로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풀겠지 그냥. 1 넣어서 같다. 그럼 끝이지 뭐.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수렴한다는 안 써줘도 돼요? 뭐 여기는 근데 수렴하는 게 뭐 너무 당연하니까. 그러니까 막 어디로 튀는 건 아니잖아. 쟤네 둘 다 그지? 그러니까 2차 함수랑 1차 함수가 x는 이래서 뭐 얘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아니고 아래로 내려가는 거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굳이 그건 언급할 필요는 없지. 근데 뭐 너무 당연한 거를 뭐 언급 안 했다고 해서 틀렸다고 하지도 않겠지. 물론 써주면 더 좋긴 한데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수렴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수렴한 거에 대해서 딱 할 말이 없어. 너무 당연하니까. 근데 뭐 써주는 게 나쁜 건 아니지. 네. 자, 뭐 그건 그렇고 그러면 30페이지 두 번째 문제는 x가 2로 갈 때 그러니까 2를 기준으로 식이 달라지고 있거든. 두 번째 문제 보면 일단 리미트 x는 2로 갈 때 fx 값이 존재하는데 그럼 어떻게 풀겠니? 시연 어떻게 풀어? 그렇게 하면 되겠지. 자, 51분이니까 7시까지 쉽게. 자, 오늘 또. 자, 이제 시은이가 못 풀었던 30페이지의 세 번째 문제를 보자. 시은이가 못 풀었대. 민서도 못 푼다고? 그래? 진영이는 풀 수 있니?
할 말이 없네. 자, 좋아. 알겠습니다.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대. 뭐 그래프로 뭐 알려주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래서 원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고 여기가 1,-1이고 그 다음에 1,1에서 이렇게 증가한대. 근데 1차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g-5의 값은 첫 번째. 그러니까 이거 fx 그래프야. g하고 f는 서로 다른 거겠지. 근데 이런 거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 게 gx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니? 1차 함수라고 돼 있지. 그러니까 그냥 gx를 그냥 이렇게 한번 써볼 수 있지 않을까? 1차 함수라며. ax 플러스 b 이런 느낌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써도 되겠지. 자, 그 다음에 가를 보면 조건이 뭐냐면 g1이 1에 오케이 뭐 받아들일 수 있고 그거는. 근데 g1이 2라고 하면 그냥 지나가도 되지만 뭐 그냥 좀 찝찝해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이렇게 써먹을 수 있는 거겠지. 얘를 여기다 대입해 보면 2는 a 더하기 b구나. 뭐 이 정도까지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 그지? 저 가조건을 저렇게 쓰지 뭐 딴 데 쓰겠니, 그지? 이렇게 써. 갑니다. 나가 당연히 되게 중요한 조건이 될 것 같은데 리미트 x가 1로 갈 때 fx 곱하기 g2x 플러스 1이 값이 존재한대. 이게 존재한대. 그 fx랑 g2x 플러스 이렇게 한 번에 합쳐져서 극한값인 거예요? 그치, 리미트 붙고 지금 쭉 연결된 거지. 왜냐면 fx 곱하기 gx니까. 그러니까 뭐 괄호를 치면 여기까지 붙어 있는 거야, 리미트가. 우리 시그마에서도 생각해봐. 시그마에서도 fx 곱하기 gx면 아니, fk 곱하기 gk면 k는 1부터 3까지 fk 곱하기 gk면 어떻게 해석하니? 저런 거 나 어떻게 해석해? f1 g1 더하기 f2 g 더하기 f3 g3 그렇게 가지 않니? 그러니까 이렇게 뒤에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는 여기 전체 시그마가 걸리는 걸로 보잖아. 리미트도 똑같아. 그거는 그지? 리미트도 똑같아. 자, 근데 저게 존재한대. 자,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얘기거든. 극한값이 존재하면 아까 뭐라 그랬지? 수렴하고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 수렴에 대해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왜냐면 fx 1일 때 좌극한 우극한 다 목적지 확실하지? 그처럼. 그 다음에 g2x 플러스 1 같은 경우에는 글쎄 gx가 1차 함수인데 gx가 1차 함수지. g2x 플러스 1은 어떤 함수일 것 같니? gx가 1차 함수라고 문제에서 나왔잖아. 근데 g2x 플러스 1은 어떤 함수일 것 같아? 1차. 그치, 1차 함수 자리에다가 x 자리에다 2x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것 뿐이거든? 그러니까 여기 x 대신에 2x 플러스 1을 넣는 건데 그럼 a 뭐 2x 플러스 1인데 뭐 얘도 약간 좀 복잡한 뭐 그런 1차 함수겠지. 그냥 1차 함수야. 1차 함수가 x는 2를 기준으로 놓고 목적지가 확실히 있는 거 아니야 무조건? 1차 함수 우리 그래프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래프가 직선인 거 알고 있고 x는 2를 기준으로 잘라보면 왼쪽 오른쪽 무조건 같잖아. 정확한.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수렴하거든. 그러니까 수렴하는 문제는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게 어차피 발산하는 게 아닌 게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은 것만 체크를 하면 돼 우리는. 그래서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다를 한번 식을 써봐야 되겠죠.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1-1일 때 fx g2x 플러스 1하고 리미트 x가 1 플러스일 때 fx g2x 플러스 1이 같아야 되겠지? 자,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g2x 플러스 1은 1차 함수잖아? gx 플러스 1은 1차 함수야. 그 다음에 fx는 이렇게 생긴 함수인데 얘는 우리가 딱히 이름을 지을 수 없는 함수지. 저거는 중간에 뚝 끊어져 있기 때문에 불연속이잖아. 그러니까 이름을 짓기는 참 애매한 함수야. 뭐 이름이 있는 함수가 아니지. 그러니까 안 유명한 함수고 지는 그치, 그러니까 지는 셀럽인 거고 얘는 그냥 일반인이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느낌인 거지. 근데
1차 함수 이런 애들 1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든 점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일치하거든. 이 점에서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일치하고 여기서도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1차 함수 자체는 좌극한이랑 우극한이랑 함수값이 언제 어디서든 항상 일치하거든. 그렇잖아.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x가 1-1일 때 여기랑 1 플러스일 때 여기가 값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같아야 돼. 같을 거 아니야. 같겠지? 그거를 그냥 대충 그거라고 할게. 그러니까 이거가 당연히 이거랑도 같아야 되고 원래 1차 함수니까 그냥 그거를 뭐 대충 뭐 A, B 쓰고 있으니까 C라고 할게. C. 그래서 여기는 C랑 C야. CC. 자, 그 다음에 1-일 때 fx는 얼마니? x가 1-일 때 fx 얼마? 여기 fx 그래프 여기거든. 마이너스 1이지 여기, 마이너스 1이지 여기가. x가 1 플러스일 때 fx는 얼마겠니? 1이지. 그럼 봐. 마이너스 c랑 마이너스 1이랑 c를 곱한 마이너스 c랑 1이랑 c를 곱한 c가 같대. 이건 결론이 뭐지? 마이너스 c랑 c랑 같으면 이 c가 0인 거고 c는 0인 거겠지. 그러니까 이게 0이었던 거야. 자, 그러면 이거가 0이기 때문에 이제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리미트 x가 1로 갈 때 뭐 어차피 1-랑 1 플러스가 같으니까 이게 지금 이거라는 건데 얘는 어차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차 함수는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어차피 무조건 같게 돼 있거든. 그냥 x에다 1 대입한 게 g3이 되는데 얘랑 얘가 무조건 같아. 왜냐면 x에다 1 대입한 극한값이랑 함수값이 무조건 같게 돼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x에다 1 대입하면 그게 그냥 함수값이 되고 그게 0인 거거든. 그래서 gx에 대해서 식이 이렇게 나와. gx가 처음에 ax 플러스 b라고 뒀었지. 3a 플러스 b가 0이다가 나와.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게 2번식이고 아까 처음에 구했던 게 이게 1번식이 되겠지. 그래서 a가 마이너스 1이고 b가 3이면 딱 스토리가 맞겠네. 그래서 얘랑 얘를 연립한 거지. 얘랑 얘를. 그래서 질문이 g-5였으니까 그럼 g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인 셈이기 때문에 a에다가 마이너스 1 넣고 b에다 3 넣은 거지. g-5는 8이겠지. 근데 이제 이거는 막 되게 그럴듯하게 쓰긴 했는데 얘도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면 그거야. 아까 뭐 이런 문제 풀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그냥 쉽게 보려면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한 거 같다며. 뭐 그렇게 얘기했었잖아. 여기다 1 대입하고 여기다 1 대입한 거 같다며. 그치? 그렇게 풀면 된다며. 여기도 사실은 그거야. 이거 값이 존재한데 여기에 이게 존재한데 이게 존재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y는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잖아. 근데 얘는 식이 둘로 갈라지거든?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그러니까 얘 부분이지, 이 부분. 저 부분인 fx에다가 g2x 플러스 1을 곱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뭐 이름을 따로 지어줄게. 여기를 그냥 잠깐 그냥 px라는 이름으로 잠깐 가칭으로 붙여볼게. 그럼 px라고 쓸게, 여기를. 그러니까 생각만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걸 진짜로 이렇게 써서 하라는 건 아니고. 근데 나는 너희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지금 써야 되니까 이렇긴 한데 x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에는 여기를 qx라고 이름을 잠깐 붙여볼게. 이 함수를. 여기 부분만 따로 qx라고 하고 여기 부분만 따로 px라고 할게.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이게 둘로 갈라지잖아. 식이. x가 1보다 클 때랑 1보다 작을 때로. 그럼 위에다 1 넣은 거랑 아래다 1 넣은 게 서로 같아야 돼. 그럼 위에다 1을 넣으면
px 따라서 가면서 1 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지.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g3이 되는 거고 또 1 넣으면 g3이지. 여기 q1인데 q1은 뭐야? 이 함수가 q지. 여기 1이지 1. 그래서 1 곱하기 g3이거든.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g3이랑 이거 g3이 같다. 그럼 g3은 0인 거지. 같은 방식으로도 풀 수 있어. 그지?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그럼 x가 1보다 작을 때 인식에다가 1 대입한 거나 x가 1보다 클 때 인식에다가 1 대입한 게 서로 같아야 된다. 그거지 그거. 여기도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식을 가른 다음에 1 대입했던 것처럼 여기도 x가 1보다 작을 때랑 1보다 클 때로 이 식을 갈라. 갈랐지? 1 대입해. 갔다. 끝. 그러니까 주저리 말이 길긴 했는데 그냥 이거야. 이 얘기를 한 거야. 이 얘기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한번 좀 천천히 풀어봐. 좀 풀어보고. 근데 뭐 여기서 이 정도면 충분히 어려운 거야. 이 정도면 돼. 수투가 뭐 그치? 앞부분은 그냥 보너스로 주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31페이지로 가보면 별이 3개짜리면 내신 대비할 때 별 3개짜리면 충분히 어려운 거지 그치? 볼까? fx가 이거래. fx가 마이너스 x 플러스 4a다. 그 다음에 2x 플러스 3이다.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클 때,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가 새롭게 만든 모양인데 fx 곱하기 f 마이너스 x 플러스 a래. 어마어마하지 그지? 아찔하지. 자, 그 다음에 질문이 뭐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가 이게 x가 0일 때 gx의 극한값이잖아. 그렇잖아. 그지? 가 존재한대. 가 존재하도록 하는 양수 a의 값을 구하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돼. 일단 뭐 그냥 근데 그냥 뭐 그래도 성의껏 해야지. 일단 그냥 서술형이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쓰는 거야. 이게 존재해? 그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겠지라고 하면서 0 마이너스 gx랑 x가 0 플러스 1 때 gx가 같다라고 하면 좌극한 우극한이 같다는 뜻이 되는 거니까 극한값이 존재한단 말하고 맞지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0 마이너스 1 때 gx를 이걸 쓰면 되지. 그래서 쓸게 그냥 fx. 이거 누가 방금 소리 지른 거 아니야? 학원 안에서 지른 거야? 네, 그럼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이거 넣어서 계산만 하면 돼. 자, 0-1 때 fx는 얼마일까? 0-1 때 fx는 얼마일까? 0-는 0보다 작을 때지. 그럼 어디에 대입해야 되니? 여기다 대입해야 되지? 위에다가. 4a이지 4a. 여기 4a가 돼. 파란색 동그라미. 4a 되는 거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0-1 때 f-x인데 f-x를 뭐 한번 생각을 해보면 f-x를 식으로 쓰라고 하면 너희들 어떻게 쓸 것 같니? fx가 저렇게 주어져 있는데 f-x를 식으로 쓰라고 하면 쓸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니? 어떻게 쓰니, 지정아? 그치. 뭐 그냥 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여기가 x였는데 마이너스 x가 됐지?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모든 x자리에다가 그냥 마이너스 x 대입하면 되거든 그냥. fx가 저거라며. fx가 이거라며. 근데 f-x를 물어봤지? 그러면 x가 마이너스 x로 바뀐 거잖아. 그럼 오른쪽에 있는 x들도 다 마이너스 x로 바뀌면 돼. 그냥 그게 전부거든? 그래서 여기는 x 플러스 4a가 되고 식이 여기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돼. 그 다음에 여기도 마이너스 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지. 제대로 정리하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인데 여기는 원래는 마이너스 x가 0보다 크단데 정리하면 x가 0보다 작다겠지. 그러니까 이대로 두고 문제를 풀질 않지 우리가. 정리하고 풀어야지. 그래서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저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f-x라는 함수에서의 0에서의 좌극하는 0보다 작을 때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3이지 3 그럼 여기는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더하기 a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x가 0 플러스로 갈 때 fx는 뭐냐면 뭐 여기 fx가 0 플러스일 때 여기다 0 대입하는 거 아니야? 3 아니니? 3? 그 다음에 x가 0 플러스일 때 f-x는 뭐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겠지. 4a겠지 4a. 그래서 여기는 4a 플러스 a. 얘랑 같다요. 얘랑 같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어마어마해 보여도 별거 없어, 그지? 이게 끝이야, 이게 끝. 물론 이걸 안 쉽다고 생각하면 뭐 안 쉬운 건데 좀 생각해 보면 이 정도로 할 만해, 이 정도는. 이 정도로 할 만해. 너희들이 앞으로 볼 거에 비하면 이 정도로 할 만한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끌어올려서 계산하면 4a 이거 하면 12a, 4a 이거 하면 4a 제곱. 그다음 여기는 5a인데 3이니까 15a. 그럼 4a 제곱 마이너스 3a가 0이니까 a 4a 마이너스 3이 0이라서 a는 0 아니면 4분의 3인데 당연히 아까 a가 양수라고 했기 때문에 0은 아니겠지? 이게 맞겠지? 그냥 천천히 하면 돼. 이거는 꼭 심오한 그런 게 사고 과정이 들어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뭐 물론 익숙하지 않으면 어려워. 근데 이제 낯설기 때문에 어려운 거지. 이게 논리 자체가 어마어마한 건 없잖아. 그치? 이 정도까지 해결하면 일단 내신에서 안 틀릴 문제는 안 틀릴 수 있겠지. 틀리지 말아야 될 문제는 우리가 안 틀리고 지나갈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럼 이제 지나가서